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9일 오전입니다. 네, 10시 7분입니다. 업로드 시간이 딱 일정하지가 않네요. 굉장히 상태랑 이런 일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지금 볼만한 시장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마다 얼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시장 상황이 자잘하게 조금씩 이제 틀리는 경우는 있겠죠. 이번에 손절을 짚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어떤 가격대에서 어떻게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안 좋을 수 있다 해서 손절이 이번에 1%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 시황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손절 나갔었어야 됩니다. 그런 구간들은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나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큰 레파토리 안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환율부터 챙겨보도록 할게요. 환율이 이제 1320원에 도달하면서 이제 조정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증시의 반등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다가 지금 다시 이제 환율이 이제 1280원, 90원이네요. 90원에서 반등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제가 이제 1340원 정도와 이제 1300원 정도 그 사이, 많이 빠진 1280원 정도까지 요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300원이 말씀드렸다가 1280원이라고 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정정해 드린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올라가는 부분 1340원을 살짝 넘어가는 수준까지는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되고, 어쨌든 여기서 지금 조정파가 보여줬고, 이렇게 ABC 조정파가 보여줬고, 지금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지금 이제 23일 정도에 미국의 이제 FOMC의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3.5에 대한 이제 희망 회로로 이제 좀 올라갔다가, 그래서 FOMC가 지나고 나서 이제 지나고 나서 일단 주가의 반등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정이 좀 빠지지 않을까. 요때가 이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반등한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반등하기 좋은 그런 시기가 되는 건 맞거든. 그래서 그렇게 단타를 각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역시 장기 시황은 올 연말 정도 되시면 편하게 주식들을, 저평가된 주식들 모아서 좀 마시면 되는 좋은 시기가 온다. 이거는 계속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계속 그 부분에 계속 텐션 유지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전략은 이제 1300원 위에서는 이제 그 주식이나 이런 것들, 마음에 드는 것들을 매수를 좀 노려보시고, 밑에서는 좀 팔고, 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환율은 이제 1340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보자.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잘 모르겠으시면 엔화를 사라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지금 뭐 일본 경제가 안 좋니 뭐 위험하니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보다 안 좋은 나라는 몇 없고요. 거의 러시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국 경제보다 대체로 나을 겁니다. 뭐 아르헨티나나 이런 완전 개발도상 말고 좀 선진국 계열, 그러니까 중위국 좀 들을 만한 그냥 알만한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용어를 정리하기 힘드네. 그런 나라들이 한국 경제가 굉장히 힘든 상태거든요. 그 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기름값이 순간적으로 조금 빠졌네요, 그죠? 기름값이 순간적으로 조금 빠지게 되면서 정말 참 알기 힘든 형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 발표가 있으면서 조금 빠진 것 같아요. 그런 이슈로 좀 빠진 것 같고, 뭐랑 이제 매매하기 굉장히 힘든 구간이죠. 이런 구간들은 까딱 잘못하면 계좌가 터져 녹아나가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차에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고,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즘 잘 안 맞네요. 그래요. 가스. 우리의 가스, 그죠? 우리 가스 같은 경우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일단은 요 구간에서 예전에도 일단은 말씀드렸던 부분과도 거의 뭐 달라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이 반등을 봤음으로 인해서, 요 반등을 확인을 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방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요런 조정파 형태를 거치고 나게 되면 이제 여기 2.4달러는 요 저점을 기준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만약 상승하게 된다면 3달러 넘어가게 되면 팔아라. 제가 이때 팔고 싶었는데 제가 문제 생겨서 못 팔았. 문제라기보다는 주말이 껴서 못 팔았죠. 그래서 계속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한샘도 가스는 꽤나 지금 수익이 굉장히 났었는데 한 방에 좀 많이 빠지게 되면서 또 기분이 좀 나쁘. 이 정도 이렇게 빠지게 되면서 매도를 못한 상태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다. 제 평당 2.7점 되거든요. 2.7, 2.67 요정 사이. 그러니까 거의 큰 차이 없습니다. 조금 손해 정도 상태다. 많이 쓰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몇십만 원이라도 이게 기분이 나쁜 건 나쁜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가스는 그렇다. 나머지 금은은 이제 이렇게 그 없이 이런 거 하겠습니다. 실버 21에서 대한 단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쵸? 그래서 지금 22에서 반타를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실버 같은 경우도 이제는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는 하반 경직 18 정도까지는 열어두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이 올라서 생기기 때문에 현물은 아마 한국의 현물 가치는 큰 차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체크하시고 나중에 요렇게 진행이 됐을 때, 요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또 추세적으로 좀 먹을 게 생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할 상품들이 지금 당장은 많이 없어요. 그쵸? S&P입니다. S&P 한샘은 주구장창 숏만 보고 있는 상태, 그죠? 그만 보는 상태인데 역시나 지금 전반적으로 수렴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죠? 수렴이 형태를 진행이 되다가 거래가 많이 들어왔고 지금 추세에 대한 이탈과 그리고 제가 이걸 물려도 편한 구간이다. 숏에 물려도 편한 구간이라는 말을 단톡방에 쓰면서 실제로 꽤나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포지션이 여기서 이제 역대급 빅쇼트를 노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큰 하락을 진행이 나서 요 구간에서 이제 그 익절을 하고, 그죠? 여기서 막 꼭다리였습니다. 완전 꼭다리였던 것 같아요. 요 정도에서 익절을 하고 이쯤에서 숏을 다시 잡았다가 여기서 손절을 하고 요거 완전히 손절을 했어요. 그리고 구경을 하다가 여기서 다시 숏 포지션을 잡아서 자 요쯤에서 끝냈거든요. 1410 정도에서 끝내고 지금 요거와 관계를 구경을 좀 하고 있는데 그냥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의 전반적 흐름과 그다음에 코인도 아마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오게 되면 아주 큰 빅쇼트를 노리게 될 거다라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어쨌든 요번에 이제 파월 쪽에서 이제 금리를 0.25만 건드리고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끝나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오묘한 경제 지표 속에서 금리의 동결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더 제가 4월에 끄덕나갈 거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는 좀 초기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5월, 6월 정도에서 금리 동결이 이루어지면서 상반기에 좀 반등을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결자적으로 이제 이때부터 하락을 시게 한번 진행이 되는 가능성. 그래서 3,700 적게는 3,700 많이면 3,300 정도까지도 아주 큰 1000포인트 가까운 하락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500에서 1000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에서 굳이 무리해서 베팅하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이거에서. 물론 이 구간에서 어떤 개별 종목들은 많이 튀일 수도 있을 겁니다만 이거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아니라면 그냥 여기서 그냥 꿀렁꿀렁 하다가 한번 적당한 조정을 주고 이렇게 수렴 행보파 그런 식으로 해서 3,800 정도까지는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뭐 약하게 깔 것이냐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연착륙 경착륙을 따지게 되면 이쪽 모습은 연착륙에 가까운 모습 이쪽은 경착륙에 가까운 모습으로 형성이 되겠죠. 어디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연착륙 쪽으로 하게 되면 이제 늘어지는 그림이 형성되겠죠. 늘어지는 그림 쭉 그냥 재미없는 주식시장이 계속 연출되겠죠. 왜냐면 긴축 상황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같은 큰 맥락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종목별로 막 제가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라는 말을 편하게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로봇 관련주들, 뭐 SM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이슈를 타서 단타를 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치는 단타들은 보통의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수익이 좀 진행이 되다가도 박살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지수 추종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겠고, 그리고 한쌤은 이제 역시나 완전한 지수 추종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완전히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스닥도요,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나스닥도 이제 비트코인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나스닥도,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열려있다. 가능성은 있다. 그죠? 이게 근데 여기 굉장히 비싼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치게 되면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올라갈 때의 이슈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더니, 역시나, 파월의 그런 뉴스들도 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종료에 대한 호재들, 그리고 만약에 중국과 이제 미국이 이번에 그래도 적당히 화해하면서 다시 우리 좀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생길 거냐, 아니면은 경기가 이제 지금도 좀 안 좋다. 한국은 지금 경기 침체에 이제 들어간 것 같고, 미국도 경기 침체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경기 침체 이후에 이제 금리를 다시 어느 정도 이완하면서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면서 딱수하면서 그런 이슈가 나올 때,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진행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거기 이제 내년 정도 되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가을 정도의 저점을 찍고. 그래서 시나리오가 크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4월 달에 폭락하는 건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아니다라기보다는 일단은 그 주기성이 4월 벚꽃이 질 때라고 제가 4월 한 중순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거든. 4월 한 10일 전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오묘하네요. 네, 오묘한 그런 상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넘어가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요, 자, 요때죠. 어쨌든 이제 하방에 대한 지지, 이제 디센딩이죠. 디센딩이란다, 참. 말만 하면 용어를 쓰고 있어. 일단 하방에 대한 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요때 이때 노리는, 요때 사지 마라 그랬거든요. 요 반등이 나오면, 이까지 나오게 되면 요 정도 노려봐도 좋다. 하지만 조금 약하게 등장하게 되면서, 여기 나오긴 했지만,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약하게 등장하게 되면서 요렇게 거래량도 없고,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 손절을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1320원 정도잖아요, 환율이. 그래서 일단 요 자리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바로 이렇게 밀어버리진 않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손절가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주 소비적이면 상관없습니다. 아주 소비적이면 상관없습니다만, 손절가를 잡으시던지 조금 애매해요, 지금은. 그래서 비트코인의 이제 적정 매수 타점은 일단 여기가 될 겁니다. 이제는 깨졌기 때문에, 깨졌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가 될 것이고, 그죠? 19,000달러 전후가 적정 매수 타점이 될 겁니다. 피그나치 잠시만 해볼게. 지금 눈이 조금 잘 애매하네. 그렇죠. 2만에서 19,200 정도 되겠네요. 그죠? 2만 아래에서, 일단 2만 아래에서 적정 매수 타점이 될 텐데, 그럼 이렇게 빠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거기까지 가시면 안 돼. 항상 사고의 회로가. 그러면 빠지면 어떻게 할 거, 오르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38.2의 반등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나리오는, 저는 여기까지 반등을 좀 하더라도 일단 빠질 가능성이 좀, 빠져야 그림이 좀 예뻐질다라고 좀 보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등장하게 된다면 여기를 손절 꼭 지켜주셔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좋은 자금 비중이라면 그냥 들고 계셨다가 여기서 액션을 취하셔도 나쁠 건 없다. 다음 반등파에, 다음 저점에 손 로스커트 세팅하셔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릴게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예전에 혹시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 나십니까? 얘가 아무리 가도, 이게 실시간 1, 2, 3, 4, 5, 8라고 가정을 해도,
운이 좋아서 이게 1파고, 2파고, 3파고, 4파고, 5파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상승파의 절반은 되돌릴 거기 때문에 무리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요 상승파 요게 깨지게 되면서 여기가 깨지게 되면서 리딩 다이고날 우리가 정말 작은 가능성 우리가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졌던 이 리딩 다이고날의 가능성은 무효화가 됐습니다. 이번에 스터디방에서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38.2에서 반등을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노란색 선이죠. 4시간 노란색 선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120선인 걸로 확인이 되는데 4시간에 120선. 그죠? 그러면 이게 일봉상 몇 선이 되려나? 6이니까 일봉상 20선이 되나요? 네. 일봉상 20선을 다시 이렇게 되돌리는 걸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노멀한, 그러니까 예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근들거리는 건 너무 지금치 마시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기성을 좀 확보를 해보면 8월 때부터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조정파라면 이제 여기까지 빠질 거거든요. 17,000불까지 빠지게 될 텐데 이게 조정파라면 그래서 여기까지 빠지게 되면 이 부분의 임펄스를 우리가 무효화를 시킬 것이고 일단 그 무효화 시점이 18,000불을 보느냐 못 보느냐 요게 이제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9,000불 때 2만 불 아래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노려볼 거야. 반등성 매수 이만큼이면 그래도 이것도 한 5% 되면은 이것도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10%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매수각을 좀 볼 것이고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실력껏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깊어져 버리면 스터디용으로 돼버려서 지금도 너무 알아듣는 분들은 엄청 디테일하게 알아두시게 될 거예요. 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사실 뭐 개별 종목들 튀고 있고 이번 리플을 제가 추천을 그러니까 드릴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는데 좀 뒷북을 쳐버려가지고 올라가 버렸고요. 그래서 리플을 뭐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는 이제 손절가가 또 등장했으니까 로스커스 세팅해야 될 자리 480원이죠. 요 자리를 또 진짜 했으니까 요 세팅을 또 잡아놓고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앱토스 같은 경우도 이제 요 작은 반등파를 노렸었고 그다음에 빠지게 되면 어디쯤에서 우리가 반등을 노리는지 언급을 다 드렸던 부분이라서 우리는 이제 추격 매수를 안 하니까 여유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추격 매수 안 하다 보니 그래서 그래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타점은 정확하게 못 잡아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항상 추격 매수,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종목들은 좀 천천히 좀 살펴보면서 또 전 단톡방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